오늘이 수요일 오후인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 거의 뭐 재선이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봅시다. 뉴욕타임즈 트럼프 당선 가능성 90%, 백악관 재입성 유력. 거의 빨갛죠? 경합지역에서도 우세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트럼프 승기 잡았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보니까 거의 한 1억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거의 뭐 주식을 투자하고 뭐 저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10월 15일 날 트럼프의 재선이 불러올 세계 정세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올린 건데 거의 확실시 되면 내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이 시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내일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글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봅시다. 지난 힐러리와의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리미나티가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에서는 아직도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뭐 어제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뭐 역전했다 그러더니 막상 뭐 선거 결과를 보니까 그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이미 대세가 트럼프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중동의 상황, 첫 번째, 또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반도, 이런 세계 정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성경의 예언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1기 행정부 당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는 등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렇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정말 트럼프만큼 이스라엘에게 잘해준 대통령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는 텔아비브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겼죠. 근데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이 트럼프다. 대사관을 옮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줬다.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고, 또 골란고원은 유엔이 지정한 분쟁 지역인데 그거를 트럼프가 이건 이스라엘 땅이야 이렇게 인정해 준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라고 보시면 트럼프가 얼마나 재임 기간 동안, 1기 재임 기간 동안에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특별히 지금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전투로 헤즈볼라로 이란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란과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시설을 이렇게 파괴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뱀의 머리를 자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야 헤즈볼라 문제, 하마스 문제, 뭐 프록시로 꼭두각시로 내세운 그런 사람들도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자르는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계속 바이든이 이것을 반대했었던 거죠. 근데 적어도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아마 트럼프의 지원을 받아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뭐 거기다가 이란의 정유시설까지 만약에 파괴하게 된다면 그래도 뭐 미국에 있는 세일가스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겠죠. 여하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 한번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20년 1월 3일 1차 재임 기간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습을 가해서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와 친이란 민병대 지휘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 미국이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이 암살 배경에 대해 묻자 트럼프는 당시 솔레이마니가 미국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이후 국가적인 영웅을 잃어버린 이란은 격렬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뭐 테러하겠다는 이란에서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어요.
자, 솔레이마니 사건과 함께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가 재임 당시 이란과 맺은 핵협의에 대한 파기를 선언한 것 때문에 그런데 오바마가 핵협의를 한 거죠. 파기를 선언한 것. 네, 이건 뭐 따르게 보면 핵협상의 파기는 이란의 핵 문제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옵션을 하나 더 늘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재선이 이란에겐 또 다른 악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일기 행정부 당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곤란고 인정하는 등 이스라엘 친밀함을 과시했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란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력으로 이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재임 기간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아브라함 협정, 가장 큰 방해 세력이 이란이죠. 근데 이란이 어찌됐든 그 서방 세계와 협상을 맺든 트럼프와 협상을 맺든 아니면 핵시설이 파기가 돼서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동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재임 기간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사실은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결국엔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요거를 1기 때 시작하고 2기 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유예가 된 거죠. 그것들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토론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묻는 사회자에게,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 후보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건 어떻게 진행이 되건 간단하죠. 미국이 지원을 끊기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러시아가 원하는 지금 뭐 차지하고 있는 땅, 우크라이나 동쪽이죠. 이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주고 휴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중동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곡가마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과 또 러시아, 트럼프의 재선이 갖고 오게 될 이스라엘과 중동과 러시아의 상황이라면 한반도로 돌아와 보면 지난 기 동안 완결 짓지 못한 북한의 문제를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함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지금도 난 아직도 김정은과 대화하고 있다. 이것도 뭐 아브라함 협정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트럼프가 지난번에 벌려놓고 2기 때 이 한반도의 문제도 해결을 해서 어찌 보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렇게 서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화약고 그러면 중동하고 한반도를 얘기하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면 그 사람 노벨상이에요.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봐요, 트럼프가. 근데 시작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뜻밖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바이든에게 이렇게 권력을 넘겨주는 바람에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금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 중동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사방의 적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에스겔 38장 11절에 예언한 말씀처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잠깐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이게 바로 곡가마국 전쟁 직전에 일어날 그 중동의 상황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자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렇죠? 곡가마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마구한 곡에 관한 예언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계속 전쟁이었어요. 항상. 한 번도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거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동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중동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면, 이스라엘 주적인 이란이 또 굴복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주축 세력이 된 고가 마국의 군대가 찾아와서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언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이 바로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설명하는 겁니다. 보충.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휴거의 때가 언제 오느냐,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성도들이 자꾸 묻는데, 야, 너희한테 쓸 게 없다. 왜?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렇죠? 도적이 미리 알리고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 봅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렇죠? 저희가 온 세상 사람들이 peace and safety,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계화해과라고 하는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잠시 잠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한 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날이 호련히 올 것이다.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동안에 이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재선을 통해서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사방의 적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에스겔 38장 11절의 예언처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기가 잠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교회의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의 뒷배 역할을 하던 미국이 혼란에 빠지고 고가 마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노함으로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중동의 평화도 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도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휴거의 사건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 틈에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수호하던 그 역할을 못할 그 틈에 중동 땅에는 고가마국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여하튼 이런 멸망의 날이 임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농담처럼 떠돌고 있는 마지막 나팔의 때에 The Last Tr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말해 트럼프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 기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부는 100번의 나팔 가운데 맨 마지막 나팔,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 나팔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트럼프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농담 삼아 이 마지막 나팔 때, 트럼프의 마지막 임기 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동안이 시작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만약에 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중동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오게 되면 바로 그때 호련히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멸망의 날이 임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어찌 보면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깨어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트럼프 2기가 가져올 세계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여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 있길 바랍니다.